직접 현장에서 들으셨잖아요, 네, 의원님도. 예. 네.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오늘 대표 연설이 이 대한민국 지도자다운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또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석구석 이렇게 다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분이 리더구나 하는 맞아요. 그런 확신을 심어줄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냥 이런 표현 제 표현입니다. 네, 대통령 연설 듣는 것 같았다 이런 느낌, 느낌적 느낌 네,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 사실. 충분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연설을 보신 분들은 저분이 대통령 되기에 정말 진짜 능력이나 이런 게 차고 넘치는 분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분야별로 쭉 얘기했는데 주로 얘기한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내란 사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셨지만 네, 경제를 살리는 문제, 그걸 네, A, B, C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추경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쭉 설명을 하시고 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국정의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쭉 제시를 하셨어요. 네.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를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께서 먹사니즘을 그렇게 얘기하셨죠. 주장을 이제 계속 하셨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네. 무엇이 중한디, 중한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네. 잘사니즘을 제시를 하셨어요. 잘사니즘. 잘 예. 사는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또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비전. 예. 그래서 오늘 전체의 주어는 핵심 키워드는 잘사니즘이었다. 잘사니즘. 예. 그래서 그 잘사니즘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대안과 정책을 제시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A, B, C, D, E, F 예, F까지. 이렇게 이제 맞아요. 제시를 했어요. A는 이제 AI 이런 걸로 AI. 상징되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여기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육성 지원, B는 바이오 산업, 바이오 산업, 또 C는 컨텐츠, 컨텐츠. 컬처. 그러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의 이 K 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문제. 예. 그리고 D는 뭐죠? D가 뭐였지? 제가 찾아볼게요. 네네. 그 그리고 2부터 얘기해 네, 주세요. E는 이제 예.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정책. 예, 예. 그 에너지 융합 이런 그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예.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만들자. 그래서 예. 이걸로 이제 제시를 한 게 예. 이 신안이나 이런데 그 조력 태양력 예. 이런 걸 이용해서 그곳 주민들이 사실상 그걸로 혜택을 받고 예. 인구도 늘어나고 거기에 이제 태양력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예. 만드는 이런 걸 예시를 들면서 들면서, 앞으로 이제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에너지 믹스. 새로운 이 성장 동력을 예. 만들자 이런 이제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예. 우리 F. 그 댓글로 여쭤보면 금방 나온가요? 금방 저는 지금 나오겠죠? 연설문을 네네.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 F는 팩토리. 팩토리. 기존의 전통적인 이 제조업 산업 네. 이런 제조산업. 걸 다시 더 살려서 음. 우리가 거기에 이제 좀 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예. 제조업 산업에 대해서 더 에너지나 이런 거를 이제 부과해서 그 성장 동력을 삼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죠. 대안을 제시를 찾았습니다. 해주셨어요. D는 디펜스 방위 산업입니다. 우리 방산산업. 네, 방산산업. 이거는 예. 제가 들을 때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정학적으로 이 굉장히 이 열강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렇죠.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을 오히려 더 우리의 이제 강점으로 삼아서 이 대한민국의 이 방산산업, 이 지정학적인 국방력이 중시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방산산업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이런 이제 디펜스 네. 이런 관련된 그런 것을 선도하는 이런 또 국가로 가자. 예. 이게 사실은 현실적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이 과거에는 별로 예. 그런 이제 뭐 강점을 가지지 못했는데 요즘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우수한 또 비행기도 우리가 만들고 뭐 이런 그렇죠. 부분에 맞아요. 있어서 예. 거의
그 수익권에 올라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을 갖췄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산 산업이 앞으로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부각시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성장 동력을 찾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F까지. 여기에 맞습니다. 이제 G까지 어. G는 말씀하시지 안 않았지만 하셨어요? 앞으로 네.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야 된다. 음. 이래서 우리가 이런 A, B, C, D, E, F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전 세계의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드는 걸로 완성한다. 이렇게 A, B, C, D, E, F, G로 완성될 수 있는 비전을 오늘 제시를 네. 하셨습니다. 했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만약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즉각적으로, 왜냐면 뭐 이번 이제 윤석열 탄핵은 거의 뭐 기성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결론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제 집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인수위 과정 없이. 그렇기 때문에 더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서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긍정적으로 네.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설 초반에는 예. 그 우리 이제 노동의 중요성 그리고 노동의 그 근로시간 단축 예, 맞아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정년 연장 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는 뭐 69시간제 네, 뭐 이런 걸 그렇죠. 이제 막 하면서 네. 사실상 노동계의 반발을 샀고 노동을 사실상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로시간 주 4.51시간 이것을 단축하자는 그런 아젠다를 제시를 하면서 정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화두를 꺼내면서 이제 특정 산업 이제 네. 최근에 반도체 법에 이 지금 노동시간 유연제가 맞아요. 그거 좀 이슈가 되고 이슈가 있는데 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인 노동시간을 뭐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시사를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노동시간은 늘리지 않는 네. 그런 이제 맞아요. 기본적인 우리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 시간을 계속 단축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셨고요. 예. 그걸 바탕하에 우리가 이제 성장과 회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성장 담론을 이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있는 노동과 성장이라는 이 양자의 이슈에 대해서 예. 균형 있는 이런 이제 비전과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최근에 뭐 예. 우클릭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죠. 이런 이제 일부의 예. 또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세력에서 완전히 이제 표변했다 아니면 너무 우클릭하고 있다 뭐 이거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네. 술수를 쓰고 있다는 식으로 식으로. 비판은 네. 하지만 예.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 노동을 존중하고 예. 거기를 바탕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이 확고하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먹고 살고 예. 잘 사는 문제가 지도자로서 매우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그 성장 담론에 대해서 예.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 노동시간 문제도 특정 그 범위 내에, 예를 들면 디지털 관련된 부분이나 AI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하되 총 노동시간은 늘리지 않는 범위. 현재까지는 반도체만. 반도체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논의되는 게 또 특정 임금 이상, 이것도 네. 논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안전장치, 즉 일반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 예, 예. 지금 특별법이 이제 논의가 예,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 아젠다 중 하나가 이 이제 유연 근로, 탄력 근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민주당은 반도체 지원을 하는 내용만 법으로 그렇죠. 제시를 했는데 네. 국힘에서 이걸 이제 발목을 잡으려다 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 이제 근로시간을
연장을 하자는 식의 이제 그 이슈를 들고 나온 예,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전체 근로 시간은 늘리지 않되 현재 탄력 근로제나 유연 근로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로 이제 해소를 하되 다만 아주 특정한 뭐 시기에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를 내일 모레 아니면 한 달 내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집중적으로 근로를 하도록 예. 하되 다만 그런 경우에도 그러한 이제 그 초과된 근로 시간으로 인해서 이제 받는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거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아주 필요한 그런 예. 고급 인력이나 이쪽 부분에 있었으면 국한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예. 마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직은 민주당 입장은 노동계와 예.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전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불가피할 때는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아젠다를 제시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소위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었잖아요.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전향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자 해서 민주당 안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노동계 의견도 반영하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노동계 의견을 아예 듣지도 않아요. 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거든요. 그 기업 쪽의 말만 듣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날 토론회에서 얘기할 때 대기업에서 온 사람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동의를 네, 했습니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양측이 있으면 양측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한쪽 의견만 듣고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국민의힘은 기업 쪽의 의견만 듣고 노동계 의견을 아예 무시해버리면서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무슨 뭐 우클릭이라고 얘기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그거 논의하자고 그랬으면 논의를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맙다 그러고 받아주셔서 뭐 하는 행동인지 안 모르겠어요. 이게 주도권 싸움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앞서가고 이런 반도체 산업 지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 국가적인 과제 이 아젠다를 민주당이 선점하는 게 싫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추진을 하면 사실은 집권 여당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적극 협조를 하는 게 그렇죠. 맞잖아요. 그게 맞죠. 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공이 되겠네.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쉽게 통과되지 못하도록 일종의 발목 잡기 시연으로 이 노동시간 아젠다를 국민의힘이 들고 온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그게 지금 이슈가 되니까 또 이제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잖아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그러면서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본질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자. 그렇죠. 그거였죠, 원래. 이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노동 시간을 뭐 이렇게 늘리려는 거 아니냐. 이거는 부당하다. 이런 논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에 골몰하다 보면은 노동계, 경영계가 싸우게 되고 여기에 보수 언론들이 참전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마치 이 노동 시간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만드는 네. 일종의 꼼수인 거죠. 꼼수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그냥 우리가 이 노동 시간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하고 반도체 지원 이 부분에 본질적인데 집중해서 이걸 먼저 통과를 시키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해야죠. 반도체 지원해야 산업에 거기에 네. 관심이 있다면. 네. 근데 국민의힘은 패키지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시간을. 이런 주장을 하면 결국은 이게 통과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그렇죠.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돼버리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집권 여당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고 민주당이 그러한 공을 세우는 거를 막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는 거죠. 정쟁만 일삼겠다. 사실 그런 태도로 보여서 그러니까요. 너무나 무책임하다. 무책임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디지털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지원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건데 그 본질은 온데간데도 없고 이제 노동 시간 가지고 이거를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네. 발목 잡고. 세상에 야당이 발목 잡는다 말은 들어봤어요. 여당이 발목을 잡아요. 국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는 사사건건 야당의 발목을 네, 잡고 야당의 있습니다. 발목을 잡고. 야당이 더구나 민주당이 지금 수권 정당을 위한 그런 책임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죠. 있거든요. 네.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아젠다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응은 예. 거의 항상 대부분 발목 잡기 시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반도체법처럼 뭔가 트집을 잡고 또 뭔가 문제를 삼으면서 예.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우리 최고위에서도 항상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연금 개혁 문제, 예, 연금 개혁 연금 문제. 개혁 문제도 민주당이 연금 개혁을 우리 이제 앞으로 청년 세대를 위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연금 개혁을 하자. 예. 이렇게 해서 많은 제안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안이나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를 민주당하는 반대를 맞아요. 해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 안으로 했다가 이게 통과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민주당과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좋다. 국민의힘이 이 연금 개혁 뭐 이런 거 민주당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이제 안 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걸 받겠다. 네. 그게 이제 뭐 모수 개혁이라고 하는데 모수의 이제 퍼센트를 조정을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몇 퍼센트 하자 제안을 네, 했어요. 네. 근데 우리 민주당 안 하고는 1%가 좀 차이가 차이가 나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좋다. 우리 민주당 안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건 우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네. 국민의힘 안을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 네. 통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금 개혁이 일부분이라도 예.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중요한 그런 이제 이슈는 예.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하나는 통과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통과시키자 했더니 그리고 나머지는 또 천천히 논의하자 이랬더니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또 아니다. 뭐 전체적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그걸 언제 어떻게 발목 하겠습니까? 잡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온갖 그러면? 발목 잡기 이런 거를 예. 시전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에 하는 게 보면 저기야 야당인가 우리가 집권당인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책임하다. 책임하죠. 이 양 말이 나온 거면 하나 예, 더 예, 예, 말씀드리면 예. 추경 추경. 지금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장도 총재. 추경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다. 예, 경제 그리고 문제. 지금 실제로 추경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예, 예, 예. 국민들이 정말 못 살겠다고 내란 아우성하고 때문에 이렇게 된 있는데 거죠. 네. 이게 저도 이제 사실 공부를 할 때 경제학을 공부를 예. 했습니다만 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정부의 투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이제 그 좀 이 시중에 예. 이 좀 마중물 예. 이런 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재원을 해줘야 풀어야죠. 예,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쵸.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예,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을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생 지원금 예. 그리고 이제 민생지원금 뭐 25만 원씩 예.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런 이제 제안도 했고 했었죠. 또 지역 화폐 이런 네. 것도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제 이 정권은 싫은 겁니다. 싫은 거죠. 그래서 추경은 안 된다 하고 네.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았죠. 그런데 사실은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 국민의힘이 자주 정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하자고 하니까 싫은 거죠. 민주당 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좋다. 추경이 지금 너무 필요한데 네. 민주당의 민생 지원금이나 민생 그거 안 재난 해도 지원금 된다. 뭐 그리고 뭐 지역 화폐 예산 예. 이거 안 해도 된다. 우리 이거 양보할게.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정부가 하고 싶은 거 네. 다 해라. 우리가 다 대폭 양보할게. 추경만 해라. 그러면 반대. 해야 되는 거 되죠. 아닙니까? 당연히 그 해야죠. 정도면 예. 그냥 그리고 공도 국민의힘이나 정부 공으로 해라. 우리가 우리의 공이라고 안 할게.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하는 정권 집권 여당이라면 네. 해야 되는 거 해야죠,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안 안 합니다. 하죠. 발목 잡기를 끊임없이 끊임없이요. 시전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음, 이거는 진짜 집권 여당으로서 음, 자질도 없고 인식도 없는 것 같다. 여기 이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야당이라 생각하고 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대통령과 집권 여당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정책이라든지 전국을 리드하고 이끌어 나가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집단이다. 책임감조차 없고 인식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습니다.